있습니다. 네, 일단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소방당국에서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천에 있는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중상자가 파악된 것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그 화면을 보니까 트럭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요. 그리고 내부까지 시장 안쪽까지 들어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트럭의 앞유리도 깨지고 범퍼도 찌그러지고 그리고 이게 속옷 가게에서 멈춘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또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을지 지금 교수님께서는 사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직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고속으로 차량이 사람들을 덮치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내 점포랑 점포 사이의 그 길, 좁은 길인데 한 3m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차량이 접근을 강하게 빠르게 하면서 양쪽에 또 점퍼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접근했을 때 사실상 이 보행자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진술에 의하면은 이 중앙 부분, 시장의 중앙 부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라면 사실상 빠르게 돌진하는 차량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노출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부상자 파악 중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중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의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차량이 돌진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고속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방어 운전 개념에서 오히려 피해가 적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멈추기 위한 주변의 가로물이라든지 또 이런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의로 조작을 해서 부딪히면서 사실은 멈추는 이런 이제 또 시도를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차량이 상당 부분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 인파가 많은 쪽에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사고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한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당시 CCTV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화물차가 이번 사고를 일으킨 그런 화물차입니다. 파란색 1톤 트럭 화물차가 지금 시장 상인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진을 하는데요.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대피했는지를 그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다급하게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충돌 당시 화면은 직접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충돌 다음에도 그 상황이 어땠을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격자 중에는 로켓처럼 차량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미처 상인들이 피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 돌진을 했고요. 당시 굉음을 내면서 차량이 돌진했다라는 제보자의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앞서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굉음이 나면서 차가 쏜살같이 로켓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주차를 하려고 시동을 걸다가 갑자기 돌진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이제 돌진 사고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확인되면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상 운전자 과실로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운전자의 주장대로 급발진이다라고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지금 이제 일부 후진을 했다가 바로 이제 급발진하는 절진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차량을 빼기 위해서 후진을 조작하다가 또 전진하는 부분들이 운전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급발진 상황에서 운전자 의도랑 상관없이 이러한 이제 움직임 또 이를테면 발진 상황들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상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7, 80대 고령이 많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인명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망자라든지 부상자 전체에서 21명 정도인데요. 이 양 자체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응급 환자, 당장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심한 부상 혹은 또 회복되더라도 영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가 사실 이제 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한 6명 정도가 응급 환자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 중에 2명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4명의 응급 환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치료 예후에 따라서 혹시라도 사망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들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를 목격한 한 상인분께서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목격자의 이야기 직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폭탄 터진 줄 알고 나와 보니까 생선집 아저씨가 로켓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릇집 앞에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계음을 내면서 로켓처럼 지나갔어요. 생선집 앞에서 물건을 내렸으니까 파킹을 해야 되는데 파킹을 하려고 키는 동시에 그렇게 돌진을 한 것 같아요. 네, 들어본 것처럼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이 차가 굉음을 내면서 빠르게 로켓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라고 하면 그 당시 어떤 소리가 났던 걸까요?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뭐 고속으로 이렇게 이제 차량이 질주되는 상황에서 다른 구조물이라든지 또 여기에 지금 매대 같은 것들이 길가 쪽으로 좀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최종적으로 충돌해서 멈추는 상황 이전에는 과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아마 주변에 매대라든지 진열대 부분에 이제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아마 이제 이 진입을 했을 것으로 보여서요. 아마도 지금 이 상인분께서 들으셨던 충돌음은 아마도 이제 이런 또 주변의 가로물들이라든지 혹은 또 이 매대랑 부딪히는데 발생하는 충격음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를 보면 이 도로 자체가 상부가 이제 어닝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차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가 그 안에서 좀 더 강하게 울리면서 더 크게 소리가 이제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목격자 진술을 좀 보면 그러니까 차량이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달렸다라고 했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뭐 앞선 사례 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급발진의 경우에도 이렇게 뭐 차량이 뭐 로켓처럼 그 달리는 경우가 뭐 많은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가요? 글쎄요, 뭐 이게 로켓처럼 달렸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의 속도나 이건 사람이 이제 표현하기 좀 주관적인 부분이라 속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급발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차량에 이를테면은 한 5초에서 8초 이 정도 사이에도 한 시속 100km 이상까지 도달하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목격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미 가속이 돼서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수십 킬로 이상 혹은 뭐 100km 가까이 이상으로도 아마 속도가 나서 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달릴 때 굉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급발진에 의해서든 운전자 과실에 의해서든 급가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황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속도는 아마도 상당 부분 이를테면 충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시속 한 50km, 60km의 이 차량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 이상의 아마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방금 경찰에서 지금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트럭 돌진 사고의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추정된다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시장 CCTV 화면을 통해서 차량 급가속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과수와 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을 의뢰해서 더 정확한 규명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발생한 시장 트럭 돌진 사고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을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조금 전에 이제 경찰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사실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찰에서 정확히 이렇게 사건의 어떤 경위를 좀 파악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페달의 오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브레이크 등이 이제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급발진이 된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상황이라면 사실 멈춰지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등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급발진의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조사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아마도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한 경찰들은 이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아마도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황상으로는 이 페달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제 이 밟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기계적으로나 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보면은 조금 더 또 새로운 방향에서 지금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트럭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지금 생선가게 앞에서 화물차 트럭이 좀 뒤로 후진을 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선을 사려는 그 소비자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화물차가 그 뒤로 후진을 잠깐 했다가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이제 원인 페달 오도작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교수님, 그 트럭이 이렇게 뒤로 잠깐 가다가 또 빠르게 앞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급발진의 경우에도요, 이런 이제 이 기어의 조작을 하는 상황에서 조작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급발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이렇게 기어를 이제 후진해서 다시 전진으로 이렇게 이제 조작하면서 운전자가 이제 가속 페달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브레이크를 교차해서 밟거나 이렇게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 밟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후진해서 급하게 전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급발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고요. 아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차량이 갑작스럽게 좁은 길인데 굉장히 빠르게 출발을 하니까 다들 놀라셔서 이제 쳐다보는 그런 이제 CCTV 영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럴 만큼 초기에 조금 더 비정상적인 어떤 차량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인명피해인데 앞서 소방에서는 7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다면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심정지 최근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사망한 상황들을 확인하더라도 사실 응급의료기관에서 사망 판정을 해야지만 이제 사망자로 분류가 돼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심정지 환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송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사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송 이전에도 사망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계속 진행되는 단계라면 이런 부분들의 골든타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만 최초의 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런 손상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골든타임은 굉장히 짧았을 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미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바로 사망 판정이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